소개는 다 예, 다들 나오신 분들이고. 예,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2교시를 맡아주신 분은 국학박사이신 반재원 박사님이십니다. 잠깐 왔는데 뭔가 제가 이거 오류가 생겨가지고 안 나오네요. 제가 잘못 따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번 시간은 특별히 없어도 큰 지장은 없을 그런 내용들이라 그냥 저상 조절을 봐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것은 단군을 신화에서 빼내오는 작업인데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 파트를 보고 또 어원적인 측면에서 한 파트를 보고, 왜냐하면 뭐 어원적인 측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루 빠졌으면 저희가 하는 이 저가 과연 어디서 왔느냐, 돼지저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돼지저, 우리는 돼지 족속이다. 고메 후회라고 바뀐 고메 후회는 고메 후회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백익이라는 사망오제의 마지막 왕인 백익이라는 그 왕의 토템이 돼지였어요. 그 돼지족, 저희들은 저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망오제 바로 연결된 후손이다. 이런 어원적인 측면에서도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천문학적인 측면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 우리 민족의 천문관, 사망오제 시대부터 천문관이 정립이 되어 있었던 민족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유구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세종이 문자를 만들 때 천문도를 이론적인 배경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전통이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소리와 가운데 소리, 그리고 28자로 만든 것도 28수 천문도에 기본적인 파트를 두었기 때문에 28자가 만들어졌다. 천문관하고 세 파트로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진도는 뭐 나가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군을 신화에서 빼내는 작업에서 첫 번째, 단군은 신화가 아닌 역사다.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우리는 다 역사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일반인들의 그를 위한 어떤 제목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제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이제 홍창수 선생님도 그 아사달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오늘 조병현 선생님도 또 단군상하고 단군능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게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군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단군능에 대해서를 먼저 잠깐 같이 살펴보면은, 저는 이제 또 이런 측면에서 봤으니까 서로 이제 비교하고 서로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거부터 한 5분간, 왜냐면 또 나중에 또 엉뚱하게 또 얘기 나오는 것보다 오늘 얘기 나온 김에 또 제 의견을 이렇게 첨가해 놓으면 또 판단하시고 공부하시기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거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들어가겠습니다. 14쪽에 보면은 6번 평양의 단군능은 5세 후월의 능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봤습니다. 단군세기와 14쪽입니다. 단군세기와 단기고사 그리고 홍사하는이라는 책에 보면은 5세 단군 9월 16년 정축년에, 단기 서기전 2084년입니다. 임금이 친히 당장경 오력산에 행차하여 제천단을 쌓고 주변에 한화를 많이 심었다. 창꽃입니다. 한화라는 것은 창꽃으로 봅니다. 7월에 임금이 남쪽으로 행차하여 비류강을 거쳐 송양에 이르러 병을 얻었다. 비류강 송양이 바로 이 대박산입니다. 이게 송양 강동 강동에 이르러서 병을 얻었다. 순수하다가 이제 아사달에서 옛날에 순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위무하고 침묵을 도모하고, 그래야 그 지방 군주들이 난도 안 일으키고 또 행정 명령도 잘 따라가기 때문에 순수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정치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왕의 순수비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역사 배우고 있는데요. 순수하다가 강동에서 병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차도가 없이 강동은 세상을 떠가지고 그 아사달까지 운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옛날에 먼 거리를. 그래서 대박산에 장사 지냈다. 그 다음에 우가 달문이 왕위에 올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록만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월에 임금께서 남쪽으로 행차했다는 했는데 단군색이나 단기오사나 홍사하는에 모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단군색이 단기오사는 뭐 같은 그 부르니까 그 보고 나중에 참고해서 썼을 수도 있는데 홍사하는이라는 책은요 이때까지 발견이 안 된 책이거든요. 요 홍사하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는 환을 한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환웅이 아니고 저는 한웅으로 하는 그런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환국도 한국이다. 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우리가 한민족이다. 왜 한민족이라고 그러냐. 우리는 단군을 국조로 알고 단군이 시조라고 그러면 단군민족이라고 하든지 단군 조선민족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한민족이라고 하느냐입니다. 환웅도 한으로, 환인도 한으로. 왜냐하면 실리대전에 보면은 이거는 한으로 발음한다라는 그 기록에 근거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은 한인 때부터 한웅 때부터 내려오던 민족이니까 한민족이지 대한민국의 한민족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한민국의 한민족은 대한민국 100년도 안 했는데요. 그 역사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환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잘 설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환웅도 한웅, 환인도 한인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표기를 합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홍사 환은인데 보통 이제 번역을 하면은 저는 한은으로 해놨습니다. 이 홍사 하나는 지금부터 300년 전에 그 어떤 역사가가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그 전에부터 내려오던 그 역사를 기록을 해서 근거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단군 역사입니다. 그 경우는 단군뿐 아니고 한웅도 나오고 단군도 나오고 뭐 마한도 나오고 목지국도 나오고 갈사국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럼 갈사국이 도대체 어디냐? 그 목지국은 대전 부근인가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갈사국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그 갈사국을 보니까 지금의 장춘 쪽이 갈사국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유추를 해봅니다. 중국 장춘시죠. 예. 그런 갈사국, 목지국에 대한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조금 이따가 강의를 또 할 텐데 좀 들어갈 텐데 단군의 어머니 이름이 따로 나오고요. 아버지 이름은 단군세에도 아버지 이름은 단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도 한웅이 아니고 단웅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또 고향은 연길이라고 천평이라고 나오고 그뿐 아니고 또 박혁거세의 어머니는 파소라고 나옵니다. 박혁거세의 아버지는 박원달로 나옵니다. 그 파소는 박혁거 자기 어머니 파소는 누구의 딸이냐면 해모수의 딸로 나옵니다. 그 책에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혁거세가 뭐 박에서 나왔다 아래서 나왔다 그게 아버지가 박원달이니까 박씨가 된 거다 이제 그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고 또 김수로왕의 아들도 전부 뭐 황금 아래서 나왔다고 난생서로 아닙니까? 근데 김수로왕의 아버지도 16세 마한의 16세 8세 문왕의 8세 왕의 아들 이비가지다. 그 이름이 나와있어요. 이비가지라는 건 아마 이두로 뭔가 발음을 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명은 문이다 하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책이 이제 홍사한이라는 책인데 그게 언제 발견이 됐냐면 2000년 초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이게 단군 역사라는 책인데 뭔지를 모르겠다 하고 한배달 사단부면 한배달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좀 한문으로 되어 있고 토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토가 달려 있다는 것은 근세의 한학자가 다시 토를 달아서 다시 썼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책을 받아가지고 복사를 한 연한권에서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하나 한 부씩 가지고 본인은 가져갔고 근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한배달을 하니까 이제 뭐 고조선 역사를 연구하는 단체고 나서 이제 우리 한배달은 사실 역사 연구하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건 운동하는 단체입니다.
운동단체지 연구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와 오고 또 개천학회로 가고 송호수 회장한테도 찾아가고 전국에 당군 연구를 한다는 사람은 여러 명을 찾아다녔나 봐요. 근데 한겨레를 제일 처음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딴 데 쭉 자문을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글을 쓸 때 대충 보고 그 천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천평에 당군이 천평에 살았다. 천평이 어딨냐? 천평이 바로 연길이라는 거예요. 천평이 우리말로 한들이에요. 한들. 큰 들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평의 위치를 지도를 찾아보면 연길 제일 우리 경계선 두만강 압록강 두만강 쪽 경계선에 거기에 보니까 천평이라는 하천평이라는 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연길이구나 알고 이제 그래서 당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책으로 해서 당군의 호적 등본이 완성이 됐어요.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마누라 이름, 자식들 이름. 바로 호적 등본이 당군의 가족 관계 증명서가 그게 앞으로 이제 보증을 받아야 되고 뭐 한당고기도 위서라고 해서 지금도 그러는 판인데 더구나 보증을 받아야 될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그 책의 기록에 의하면 당군 엄마 이름하고 마누라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단웅이라고 나오는데 아버지는 당군서에게도 단웅이라고 나와요.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책은 그런 책 홍사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10여 년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뭐 누군가 번역을 하려니 전국에 있는 당군 연구가들을 다 찾아다닌다고 그랬으니까 누가 번역을 하려니 했는데 10년 지나도 번역을 했다는 말이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쓸 때 이제 그걸 열어보고 이거 가지고 찾아가지고 몇 줄 번역해가지고 글 쓸 때 인용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10년을 하다 보면 누더기가 됐어요. 여기 짧건 번역되고 여기 짧건 번역되고 여기 몇 줄 번역되고 이런 식으로 누더기로 번역이 됐어요. 또 모르는 글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전체를 번역을 한번 해보자. 이래 걸레처럼 여기저기 글 쓸 때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이제 한번 잘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다 또 검열 받고 자문 받고 이제 그 틀린 엉터리로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 생똥을 싸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줄을 붙이는데 또 한 1년 걸렸습니다. 그 줄은 또 그거보다는 좀 쉬워요. 왜 내가 하는 실력이 있더니 연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책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300권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책방에도 안 내고 서점에도 내보낼 수도 없고 어디 광고를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아는 사람들한테 통해서 300권 다 나갔어요. 그게 한 5, 6년 됐습니다. 그래서 또 300권을 찍었습니다. 조금씩 돈이 이제 하니까 그때는 누가 했는데 이걸 이제 책을 사보고 열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출판사에 돈을 못 받고 떼인 게 있는데 이거 대신 내줄게. 그 자식한테 가서 내가 내달라고 그러겠다고. 그래서 한 500분 내주겠다고. 그런데 말하면 자원자가 났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원고를 줬더니 그 출판사 산다는 사람이 정말 참 잘때 먹는 사람인 것 같아요. 150불을 딱 찍어왔어요. 그것도 150불을 딱 찍어와서 배달해주고 그 다 수정해놓은 USB 이것도 안 주고 그것도 같이 넣어서 보내라 그러는데 끝까지 그걸 안 주고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안에도 내용을 고쳐놨어요. 머릿말은 재판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끝에 써놨는데 이걸 싹 빼버렸어요. 빼고 초판에 머릿말을 실어놨어요. 아주 계획적으로 초판하고 재판하고 그거 같이 들어있었어요. 또 하필 내가 수정한다고. 이 머릿말은 초판 것이 있고 내용은 그래도 또 재판 것이 있고 자기 따로 다 들여다보고 이제 또 편집을 그 사람하고 이제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말이 거슬리는 거고 빼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책이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거의 다 나가고 이제 그건 나가는 게 뭐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강의를 다닐 때 이걸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찾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옛날에는 저도 책을 막 좀 여러 권 냈는데 저는 책을 내면은 강의를 다 나눠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 강의 듣는 사람이 책을 살 사람인데 너 밖에 있는 사람이 책 사겠느냐고 일반인들이
누가 그 책을 사거든. 다 나눠줘 버리면 당신은 뭐 먹고 내가 땅 파서 뭐 하느냐고. 그래도 한 10권 쓸 때까지 그걸 다 나눠줬어요. 그 이것만큼은 제가 안 나눠줬습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 나눠주고 광고에서 담은 얼마라도 받고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강의 다닐 때마다. 특강 다닐 때. 뭐 한 50명, 100명 이렇게 다니면 그때 소비가 많이 돼요. 한 10권씩, 20권씩. 그래서 홍사하늘이라는 책이 이제 한 500부가 나갔습니다. 한 500명한테는 알려진 거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사하늘에도 보면은 당군세계와 당기고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홍사하늘이라는 이 책에도 5세 당군 구울의 능이다. 5세 당군 구울의 능이라 하는 건 말은 없지만 5세 당군 구울 당군이 강동에서 수수하다가 세상을 떠서 거기서 장사 지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저는 그걸 다른 이론과 달리 제 나름대로 구울의 5세 당군 구울의 능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당군세기, 당기고사, 홍사하는에 모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줄입니다. 5세 당군 구울이 평양을 순시하던 중 평양에서 병이 나서 돌아가셨다. 7월 한등에 7월달에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로는 운송수단도 없거니와 거리도 멀고 해서 수천 리길을 하얼빈까지 상류로 운상치 못하고 평안도 강동의 장례를 치렀던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류강은 거기 나오는 내용대로 비류강은 평안남도 강동군 대박산 북쪽으로 흐르는 강으로 평남 와룡산에서 발원하여 졸군천을 지나 성천을 거쳐 강동 대박산 북역을 흘러 대동강의 중요에 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송양은 평안도 강동균을 말하는 것이다. 그 위에 나오는 송양에서 이르러 병을 얻었다는 송양이 강동균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양 대박산의 당군릉은 5세 당군릉으로 구울릉으로 유추해 보는 것이다. 이런 이제 다른 이론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리고 미수기원에도 송양의 당군릉이 있다고 했고 문헌비고에도 당군릉이 강동현 서쪽 산리에 있다고 하였다. 뭐 어떤 당군릉인지 모르지만 기록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죠. 우선의 말씀처럼 이장을 해온 당군릉이 거기 있었던지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내용은 나온다는 것이죠. 여지 성남에는 또 당군묘가 강동이 있다고 하나 당군 왕금은 아사달 산에 들어가서 신선이 되었다는데 어찌 능이 있겠는가. 또 이렇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아드님의 능일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그 당시 단장한 현재 5세 구 당군릉은 1993년 정축 때 원래 무덤 자리에 4km 정도 옮겼다고 합니다.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넓게 하다 보니까 1926년까지만 해도 조선일보 사장 월남 이상재 선생과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사장이 모금을 해서 대박산에 당군릉을 보수하고 참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데 풍수가들 사이에 당군릉을 함부로 이장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죽었다. 갑자기 그래 죽었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그렇다고 해도 그것도 본인의 운명이 그렇게 되려니까 이장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이장했다고 죽거나 뭐 안 해도 죽거나 그런 거하고는 또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5년 7월에 그 연변에서 열린 국제학술 발표대회 때 그때는 북한 교수가 18명이 왔습니다. 이명박 이전에는 항상 해마다 그 북한 교수가 거기까지 와서 연변까지 와서 해마다 그 학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자세하게 했거든요. 했더니 우리 남한 교수들은 그냥 웃는 거예요. 웃고 그냥 아주 코미디를 듣는 것처럼 즐겁고 좋아하는 거예요. 웃기만 하고. 그런데 북한 교수들 18명은 아무 표정이 없어요. 미동도 안 해요.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 교수들은 그냥 깎아 웃는 거예요. 그냥 책상을 치고 재밌다고. 그러니까 웃으려 서로 듣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냐고 참. 그리고 연변 사람들도 그렇게 재미만 있어요. 연변 사람도 몰라. 연변 교수들도. 연변대학 교수들도 모르고. 그럼 내가 아주 추측한데 북한 교수들은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원래 그 뭐 반응을 보이면 또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저녁에 술을 먹고 이럴 때는 이 같이 이래 3일, 4일에서는 매일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거든요. 오늘은 누가 뭐 초대하고 오늘은 누가 초청하고 만찬인데 같이 먹는데 그럴 때 보면은 사람들이 순박해요. 서기장이나 이런 사람들 와도 사람이 순박하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저녁을 먹다가도 술을 먹다가 저녁 7, 8시 반, 9시 딱 되면 그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뭐냐면 정보, 우리말하면 중앙 정보부 요원이에요. 북한의 그 요원이. 그 사람들이 딱 일어나면서 다 5분 내로 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면은 5분 내로 하나씩 둘씩 다 가는 거예요. 오늘 술은 이제 한창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건 있더라고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래 가보면 내가 한 번은 궁금해서 가봤어요. 우리는 뭐 6층이고 자기들은 7층이고 그런데 숙소가 한층 위에 차인데. 그래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한 2, 3일 지나니까 친해져가지고 형 아우도 한다고 그러고 1년, 2년 본 게 아니거든요. 매년 보니까 이제. 그럼 뭐 동생도 서로 하자, 형도 하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 봤더니 그때 9시에 가가지고 뭐냐면 내가 9시간 올라가서 한 10시쯤 올라갔거든? 10시쯤 돼가지고 올라가 봤더니 자기들 모여가지고 그때 회의를 하고 있는 거야. 쫙 앉아가지고 18명 앉아가지고 뭐 지시사항하고 적고 명하고 내일 회의 착 하고 그리고 이튿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내려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베이터 바로 타고 내려와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침에 8시에 회의를 시작한다 그러면 8시 10분 전쯤 착 와서 다 앉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수들은 8시쯤 되면 한 명 정도 와요. 한 명 정도 와서 여기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막 깨워요. 막 두들겨요. 그러면 자는 사람도 자는 주님은 배가를 먹으니까 배가를 먹고 8시 한 반쯤 돼야 다 차는 거야 자리가. 그러니 북한 교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나만 저 고통 새끼들하고 안 그러겠냐. 내가 중간에서 나도 아무 그 책임을 맡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답답해서 애가 신경이 쓰이더라고. 북한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좀 잘 산다고 해서 막 그거 참 아니더라고요. 개판이다 싶은 거예요. 북한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겠냐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당군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다 얘기하고 다 너는 5세 9월 당군 등으로 우리를 유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아주 획기적인 얘기 아닙니까? 왜냐면 이걸 번역을 내가 해가지고 내가 이제 처음 아는 건데 뭐 한국에도 모르고 북한에도 모를 텐데 아는지는 몰라. 그런 책이 또 북한에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표정이 전혀 미동다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웃는 사람도 없고 뭐 갸우뚱하는 사람도 없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을 뜻한 것인가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모르죠. 그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전설의 고향을 듣는 느낌의 한국 교수들은 그 마치 표정이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당군 세기하고 홍사안원하고 당기고사에 근거로 한 5세 9월 당군일 능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군을 신화에서 빼내오는 작업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국경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륙 신라, 대륙 백제. 중국 어디가 다 우리 국경이다. 백이숙제 무슨 황하 지역, 하남성 지역이 우리 본거지였다. 그때 거기가 태호 복기씨의 고향이었다. 이래서 우리의 고향은 중국 대륙 하남성 부근이었다 원래. 그 전문으로 관측을 해도 하남성의 하늘에서 봤을 때 그 당군 한당구의 그 전문 옛날 관측이 맞아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것으로 이제 당군이 신화가 아니고 우리 역사다. 우리는 대륙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더 한 발 더 서서 또 대륙 역사를 국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당군의 가족 이름들, 당군의
사진, 영정, 이게 과연 뭘 뜻하느냐, 우리 민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당군 정리의 잎들은 하나는 마늘이 피고 하나는 쑥잎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마늘과 쑥을 가장 즐겨 먹는 민족이다 입니다. 그래서 당군제도 비단을 생산해서 비단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풀잎을 두를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풀잎은 새뿌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당군 이런 데서 풀잎 다 없애고 왕관을 씌워서 그림을 영정을 그려 놓은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분이 계시는데, 저는 전통을 존중해야 된다. 그건 마늘잎과 풀잎이다. 우리는 마늘을 먹는 민족이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쑥덤을 뜯은 민족이다 이게요. 지금도 쑥덤 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 위한 아이콘이다. 그래서 이것이 신화가 아니다. 실화다. 그럼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21일간 햇빛을 보지 못하라 하는 그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민족이라는 것은 위에는 환웅을 한으로 발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군대에 있었던 가림토문, 지금 훈민정음의 저번에 되었는데요. 이 가림토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당군 역사 47대를 처음으로 기록한 해는 규원사와의 그 사료적 가치. 그 다음에 아까 남산에 국사당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거 됐다고 그랬는데, 남산에 원래 국사당이 있었습니다. 남산 타워 쪽 밑에 당군 사당이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흘려버리고 그 바로 밑에다가 남산 신사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신사 지은 그 바로 밑에 가면 또 땅굴을 파가지고 당군 굴이 또 있습니다. 교실 크기만 한데요, 땅 들어가면. 그거 보면 당군을 모셔놓고 해와 달, 선녀 같은 걸 갖다 놓고 이러고, 거기에 이제 그 대종교에서 그 별실처럼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다가 사람 하나 파견해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떤 좀 이걸 성역하든지 이걸 유적처럼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 할 때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독실한 기독교인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서울시에서 서울시를 하는 게 바치겠다고 하다가 또 구수시에 올라온 사람인데,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모르고 있다가 이게 웬 떡이냐, 거기 그런 게 있었나, 폐쇄시켜버렸어. 한 달 만에. 이유가 뭐냐 했더니 우리는 뻥 나가버렸죠 그냥. 이유가 그 선선생이라는 사람이 가족하고 한 사람이 또 살고 있었어요. 입구에 방도 있고 제 땅굴 속에. 지금도 땅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입구만 막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땅굴 안에는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입구를 막아버리고 그 있는 돌pit을 또 지워버리고 철조망을 확 쳐놔버렸어요. 그 대나무가 막 걸고 돌아. 지금은 많은 사람이 아니면 그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게 이명박이가 전부 기독교인이 시청에 가면 과장도, 장로, 교장도, 집사 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어서 한 달 만에 싹 뭐가 불법 공간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위에 남산 식물원을 흘러내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거 없애야 된다 이게. 그래서 식물원을 흘러내고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것을 없애는 대상이 어디 외세뿐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가 무슨 역사 해방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외세가 일본이 많이 했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거를 자꾸 말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거에서부터 당군이 국경이 어디가 당군 조선이었다 이런 건 그대로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연구를 하시겠지만, 저는 당군의 가족관계 이런 걸 하나씩 해가면서 이게 당군이 신화가 아니고 실화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첫 페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간이 되는 거로 글자 하나 읽어가면서 대충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군의 호적 등본인데요. 원래 호적 등본이라는 것은 일본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워낙 호적 등본을 눈에 귀에 익어 있어가지고 호적 등본이라는 말을 썼는데 뭐 일본말 아닌 게 뭐 있습니까 사실. 국기에 대한 경례도 일본말 아닙니다. 경례도 일본말이거든요. 일본말 한자 경례 가이레인데 그걸 우리말 읽으면 경례예요. 이 국기에 대한 경례도 경례하면 안 된다. 국기에 대한 예를 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그걸 삼각함수 딱 일본말입니다. 그걸 바꿀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되느냐 그냥 써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냥 단군의 지금 말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이제 동사무소 하면 그렇게 돼주거든요. 연길 시내 중앙로를 국자가라 그럽니다. 이 국자 지금 국자가 거리라 그럽니다. 중국은 국자가 거리라. 국자가 하면 거리 가짜인데 그게 또 거리라고 붙입니다.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도 무슨 평양 무슨 거리, 대동강 거리, 뭐 대동강 뭐 무슨 가 거리, 거리라는 것이 붙이는데 그 북한하고 중국하고 같은 그런가 봅니다. 국자가라고 그러는데 그 국자 나라 국자 아들 자자입니다. 거리 가짜. 이 국자가는 약 하천평이며 왕금 당군이 태어나서 14살까지 있다가 14살에 왕세자로 등극하는 곳이다. 제가 쓰는 것은 당군세기하고 한당고개 안에 있는 당군세기라는 이런 좀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뽑아본 겁니다. 4300여 년 전에 왕자, 즉 그 당시에 국자, 그 당시는 국자라고 했습니다. 그 후세는 이제 왕자라고 했죠. 국자인 왕금과 관련된 길 이름이 지금까지 국자라고 부르고 있다. 일제 때 발행된 간도라는 연변 유적도에는 국자가를 지금의 간도라는 유적도에는 나라국자 국자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우체국의 판국자로 되어 있습니다. 판국 국자가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발음은 그대로인데요. 이것은 아마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중국의 소행 같아요. 일제 때만 해도 간도 유적지 관광 지도에 나라국자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대로 바뀌었다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일본 놈들이 또 거기 진주에서도 바꿔버렸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판국자로 우체국 할 때 국자로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물론 이러니와 연변 제중 동포들 연변 조선족들도 이런 사실을 전혀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연길 현지인들에 따르면은 백두산 동쪽이 해가 일찍 뜨는 상천평이고 서쪽이 늦게 뜨는 하천평이라고 합니다. 국자가가 있는 연길시는 연길시 한복판에 우리 세종로처럼 되어 있는 게 국자가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세종 연길 뭐 가본 분은 아시겠지만 광화문 세종로 거리가 중국에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국자가 거리입니다. 근데 그 연길시 그 연길에 보면 상천평과 하천평인데 백두산 밑 서쪽에 해가 늦게 뜨는 것인데 하천평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천평이라는 건 지도상에 중국 지도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명이. 상천평은 없어요. 어딘지 글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국자가가 있는 연길시는 하천평의 끝자락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상천평은 하천평보다 약 5km 좀 위에 있는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이래 비어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천평에는 아주 사람이 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옛 지도에는 또 연길, 용정, 도문 일대 전체를 또 천평이라고 했습니다. 천평. 하늘들이라 이 말이죠. 한들이죠. 우리말로 큰 들판이란 말이죠. 그리고 홍사한원에는 왕금의 아버지 단웅이, 이 한웅이라 하는데요. 단웅이 제위 48년에 천평상성을 쌓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웅 48년에 천평상성을 쌓았다. 한단고개에는 18세 한웅, 거불단 한웅이 당군의 아버지로 나와 있습니다. 당군세계에는 거불단 한웅을 단웅이라 하고 당군의 아버지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홍사하면은 13세 사와라 한웅이
단웅이면서 당군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13세 한웅 때도 뭔가 정변이 있었지 않는가. 우리 22대 색불로 당군 때도 정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구테타가 있어가지고 색불로 때 다시 제2의 당군 조선이 제2기에 접어들고 이런 큰 변화가 있었듯이 아마 그렇지 않았냐. 그래서 13세 한웅이 단웅으로서 여기 홍산에는 당군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한웅 제위 68년에는 천평과 정평에 두 성을 쌓고 제위 70년에는 천평에 외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홍사한년에 나옵니다. 또 삼성기 전 상편에는 삼성기이죠. 한웅이 천평에 자정과 여정을 만들고 청구의 정전제를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천평은 임성국 교수는 이 백두산 천지 부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자기는 비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한 얘기는 아니면 백두산 서쪽 500리 넓은 벌판으로 유추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임성국 교수는. 임성국의 주의 한단보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백두산 서쪽에 500리 벌판 이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바로 천평이다. 천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들 큰 들이라 이 말이죠. 우리말이라 이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삼성기에는 또 단기고사에는 천평의 위치가 길림의 동쪽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단기고사에 보고 나와 있습니다. 또 홍사한원에는 태자, 검을, 왕금을 옹이하여 도문을 만들고 축구 행사를 거행하는 곳으로 그것을 국자가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문이라는 게 지금 도문시가 뭐냐면은 당군을 14세에 국자로 책봉을 하면서 그 행사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군졸들이 드나들고 행사를 하던 말하는 운동회를 치면 개선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개선문. 개선문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기마전도 하고 또 운동이 끝나면 또 개선문이라고 총회사 가서 퇴장하고 우리 국민학교에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문이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변 국자가는 당군 왕금이 14살 때 국자로 책봉돼서 책봉식을 올렸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 국자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세종대왕 기념해서 세종로, 충무 이순신 장군 기념해서 충무로, 을지문덕 장군 기념해서 을지로 이렇게 짓듯이 그렇게 지은 것이 뜻도 모른 채로 이때까지 4천 이상을 내려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을지로라는 말은 그건 또 잘못 지은 겁니다. 을지문덕이라는 게 을지가 성이 아니거든요. 성이 을이에요. 을가예요. 을하고 이름은 지문덕이에요. 그래서 을지문덕에 조상은 을파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을파가 성입니다. 을이 성이고 파소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또 그대로 따라다면 을지로가 아니고 을로라고 해야 되는데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을로로 해도 부르지도 않고 그거 하나 지명 하나 고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거리 그거 다 바꿔야죠. 을지로 이쁘를 을로 이쁘라고 바꿔야죠. 지도 다 바꿔야죠. 기록물 다 바꿔야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땅 이름 이거 이렇게 지어놓은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땅 이름을 그렇게 거리 무슨 이렇게 주소 이걸 지어놓고 도로명 주소를 지어놓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국군이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그때 땅 이름 확정되기 전에 보신각 사거리에서 6개월 동안 데모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거 걸어놓고 마이크 들고 우리 회원들 나오고 땅 이름 학회에 제가 그때 회장을 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정 안 되면은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그전에 몰랐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 법적으로 완벽하게 다 해놨더라고요.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동장, 반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았고 벌써 10년 전에. 그래 10년이 벌써 세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라도 넣어달라. 그러면 동네 이름이 우리 역사인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비상리 하면 비행기가 뜨는 걸 비상리, 비할이 다 그 풍경하고 관계에 지어진 이름이고
그 이외에도 많잖아요. 문어미, 수유리, 물이 넘어가는 거 수유리 다 지명이 있고, 효자동, 무슨 뭐 선비마을, 전부 우리는 미국의 땅 이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미국의 월가 몇 번지하고는 다르다고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길을 똑바로 바둑판처럼 만들면 월가 몇 번지 탁탁탁 접어져요. 그건 그 사람 편리해요. 우리는 꼬불꼬불 골목이 얼마나 많고, 선호동, 봉천동, 얼마나 저 강남 쪽에 넓게 한 데는 어느 정도 직사각이 되어 있죠. 나머지는 전부 자연적으로 생긴 도로 아닙니까? 시골도로. 근데 그걸 무엇을 몇 번지 이렇게 해놓으면 춘천로 28번지, 그게 자기 집이래요. 자기 집 주소랍니다. 춘천로 28번지. 그 자기 집은 없고 춘천로 길가에 자기 집이 난용골이 되는 거야. 그 춘천로가 얼마나 길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땅 이름, 이것도 이제 땅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 이제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자꾸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국자가 거리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전에는 그 발표한다고 늘 국자가 옛날에는 가도 뭐 국자가 그런가 보다 하고 다녔는데 그걸 나중에 알고부터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서 보면 정말 국자가 몇 번이 건물 뒤마다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호텔에 있는데 틀어보면 전부 연변방송 우리나라 말 나오지 않습니까? 국자가 몇 번째 수도권에 터져서 지금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왜 보통으로 딱 안 들리는 비에 딱 들어오는 거지. 근데 그 국자가 이제 그걸 답사를 하고 그래서 하천편을 찾았습니다. 지도상으로. 그랬더니 연변방송국에서 그때 옛날에 그 자꾸만 연변방송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서울까지요. 연변방송국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연변방송을 해주는 모양이다. 뭐 우리말로 하면 그것이 하고 싶다 이런 프로에 이제 방송을 해주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자세하게 얘기해줬죠. 2시간 이상 자세하게 다 얘기해주고 했는데 그 취재만 다 기다려 가버린 거예요. 방송도 안 나오고 그 한국 사람인데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인데도 조선족이 아닙니다. 하드만 조선이죠. 소프트는 중국 인민공화국 인민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송정 가고 윤동주 기념관 이 답사갈 때도 조선족 가이드가 써서 조선이 다 조선족 했어요. 조선족이 윤동주 생각하자 그러면 모른대요. 길을 잘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제가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면 될 것이다 하고 내다보고 겨우겨우 길을 찾아갔어. 이게 모르는 게 아니야. 그래 가서 딱 내리니까 또 먼저 내려가지고 딱 윤동주 기념관에 들어가더니 또 뭐라고 하고 나와. 그래서 기념관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기념관 지금 내부 수리 중이라서 못 봅니다.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채고 기념관에 그 안내양이 또 조선족입니다. 아가씨입니다. 그 이름이 복화라는 이름인데 갔더니 참 표정을 짓는 거예요. 나를 보고는. 아니 메뉴도 몇 번간 얼굴을 알죠. 또 친하게 지내놨으니까. 가이드의 말을 우리는 거역을 할 수 없다 이게야. 내부 수리는 무슨 내부 수리. 그리고 같은 사람 뭐 있는 그런 기념관이 바로 옆에 마당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그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그 조선족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홍사하는 그 책을 하나 줬더니 조선 연변 공주령의 조선족 교장이에요. 그래서 줬더니 책을 주고 이제 그 교장 그때 학교 아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개 갖다 줬더니 서너 권 줬더니 한 권만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요. 반 선생님 제가 읽어보고 내용을 보고 가져갔대요. 그거 보면 중국 요긴한 게 있거든. 중국이 우리 거다 하고 쓰는 거거든. 이 사람 책을 내용을 읽어보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가지고 달라 그렇게. 그 한국 사람이 아니라 홍사하는 상편에 보면은 왕건이 그 성당에서 비서가 하덕의 딸을 아내로 맞아 내 아들을 두었는데 부르부소 부부여이다 있습니다. 이건 뭐 한단곡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홍사안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백의 딸 하백녀 이렇게만 한단곡에서 당군세계에 있는 데는 하백녀라까지 나옵니다. 비서가 하백의 딸이 아내로 맞았다 왕건이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어디들 봐도 하백의 딸로 아내로 맞았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백이 이제 물의 신이다 이렇게 번역이 대충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물의 신 하백이.
그러니까 이 하백은 물의 신이 아니고 그 송화강을 송화강 부근을 다스리는 도지사예요. 우두머리예요. 도백. 예. 도백. 그러니까 도지사를 우리 도백이라 하지 않습니다. 지방 수령을 방백이라 하잖아요. 방백. 이 백이라는 건 맛도비라는 건데 맛도비. 가장 맛이라는 거예요. 광주 지역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광주백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광주백이라고 했어요. 요서 지역을 다스리는 요서백입니다. 문항을 서백이라는 것은 문항은 서쪽 지방을 다스렸던 우두머리, 맛도비예요. 그래서 서백이에요. 하북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은 하북백입니다. 그리고 백이라는 게 맛도비, 도지사라는 얘기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근데 이걸 하백을 물의 신, 물귀신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 역사 전체가 전설의 고향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네, 맞네. 이걸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몰랐는지 참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건성으로 보지 파고 들어가서 연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백은 송화강을 다스리던 황하강 구역 지역을 다스리던 간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도지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백여라는 것은 송화강 지역을 관장하며 다스리던 관찰소의 딸로 온다. 왜 하필 그럼 송화강이냐? 조금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군도 하백의 딸과 결혼했다 하고 해모수도 하백의 딸과 결혼했다. 기록이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백이 뭔지를 모르니까 도지사니까 1대 도지사, 2대 도지사, 3대 도지사, 단군은 1대 도지사 딸하고 결혼하고 나머지는 3대 도지사하고 딸하고 결혼하고 나중에는 10대 도지사하고 딸하고 결혼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대가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도지사하고 결혼했다 하니까 이 사람도 도지사하고 결혼했다. 이 사람도 도지사로 알아서 괜찮은데 이름을 아니까. 그래서 믿을 수 없다. 누구 얘기냐? 유르곡이 얘기입니다. 이유르곡이. 이유르곡이 옛날에 그렇게 써놨지 자기 책에. 고장도밖에 연구를 못한 거예요. 이유르곡도. 이 옛날 고사는 믿을 수가 없다 하고 써놨습니다. 이유르곡. 근데 이렇게 보면 도지사의 딸이니까 도지사가 한두 명이니까 계속 누구나 한번 이렇게 의문이 풀리는 거죠. 그리고 주몽의 어머니가 또 하백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백의 딸이라고 나오잖아요. 주몽의 어머니가 하백의 딸이면 주몽의 어머니가 도지사의 딸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씀. 하백을 사람 이름으로 알고 이렇게 본동을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다 물의 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옛날 상고사 좀 연구하시는 분 이걸 하백의 딸을 도지사라고 번역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전부 다 물의 신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누구도 다 그래놨습니다. 그래서 전설보다 더한 야담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상고사 전체가 어떻게 이 실화라고 주장이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더구나 곰과 호랑이가 마늘을 먹었다 이러니까 그것도 물론 그거 아니라는 건 우리 저희들은 다 알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제가 얼마 전에 아닙니다. 3년 전인가 경복궁에를 가는데 경복궁 수정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그겁니다. 후민정음 만든 집현전입니다. 그게 집현전 건물에 거기 이제 옆에 연못 바로 경의로 연못 옆이에요. 거기 있는데 우리나라 여자 아가씨가 가이드예요. 가이드가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학생들이 고등학생을 애들 한 10명 데려가지고 안내를 하는데 여기가 후민정음을 만든 집현전이다. 이름은 수정전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런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우리 글을 만들 때 이영은 문고를 보고 만들었고 미영은 문사를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몇 년 안 됐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한다는 안내를 하는 사람이 아직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웅녀라는 것은 이제 그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웅녀는 곰족의 여인이고 곰이 아니고 곰족의 여인이다. 토템이 곰이었다 이거죠. 호족은 토템이 호랑이였고 그리고 곰족은 웅녀는 검녀, 곰 하는 거는 신성하다 이런 뜻이라 이겁니다. 옛말로. 그래 신성한 여인, 위대한 여인 이렇게 해석해서 곰이 아니고 곰을 토템으로 한 그 어떤 지방 호족의 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이게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옹색한 변명인 게
홍사 한연에 보면은 그래서 그 곰녀가 나중에는 소설에는 곰녀가 되고 순박한 시골 아가씨를 곰녀 이렇게 이름 지었는 것이 곰녀에서 웅녀에서 나간 이름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홍사 한연에는 그 어머니 이름이 웅녀가 아니고 연류씨의 딸 교웅으로 나와 있습니다. 7쪽의 셋째 줄입니다. 연류씨의 딸 교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웅은 성일 것이고 웅은 이름일 것이다. 이 교웅이 일본 놈들이 웅녀로 바꿔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일본 애들은 홍사 한연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죠.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죠. 일본 그 국내성 박물관에 홍사한 원본이 또 한 권 정도 있는지도 모르죠.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홍사한에 보면은 연류씨의 딸 교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웅을 웅녀로 해가지고 고문업 둔갑을 시킨 건데 일본 놈들이 해놓은 것이다 이 말이죠. 일본의 삼국유사에 한국을 이 환국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환국을 환인으로 관성을 개성으로 이렇게 조작해놨습니다. 그죠? 환국을 환인으로 해야 사람 이름으로 조작을 해놓은 거. 환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나라를 없애버리고 한인이라고 해서 이건 하늘에 사는 사람 하늘에 있다가 한웅을 아들을 내려보냈다. 하늘에다가 내려보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한인도 사람입니다. 동의전 위지의 맹자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맹자에 보면 맹자 책에 나왔습니다. 한인이 병이 있었는데 쑥뜸으로 치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쑥이면 고칠 수 있다. 맹자에 나옵니다. 맹자에. 그 한인이 신이 쑥뜸을 뜹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신화가 아니다. 한인도 분명히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근거를 대서 하니까. 그 맹자에 왜 그게 나왔습니까? 맹자에 보면 수는 동이족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수는 부하에서, 저풍에 태어나서 부하에서 살다가 명조에서 돌아갔다. 수는 동일의 사람이다. 맹자가, 공자가 그렇게 써놓고,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내용이다. 가서 써놨습니다. 이거는 후세 사람이 믿어야 되지. 이거는 번복할 수 없는 말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수임금이 동이족이라고 한 것은. 그런데 우리 그걸 왜 그거 안 믿느냐고요. 그리고 한인이 병이 있으면 쑥뜸에서 다 뜯고 나왔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군 제복에 있는 것이 쑥과 마늘이 필 것이라고 유추하는 거죠. 좀 있으면 그 말씀 나중에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삼국유사의 한국을 한인으로 관성을 개성으로 변조한 일본의 소행과 같습니다. 또 홍사한은에는 삼성기 상편의 기록보다 더 구체적으로 왕금의 부인 이름이 비서가 화백의 딸 태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당기고사나 상고시에는 어디든지 다 화백의 딸 태원, 화백의 딸까지만 나와 있는데 태원이라고 이름이 나오는 것은 홍사한 여기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책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건지 앞으로 검증을 받아야 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기록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300년 전에 쓴 책입니다. 김광한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해서 한국도교사 74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국도교사 74쪽에 김광한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강릉에 직구하면서 홍사한을 썼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교사 책을 사보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광한이라는 홍사한을 자기가 창조한 게 아니고 저기 대야바리가 쓴 그 당기고사 책서부터 그걸 다 모아가지고 다시 이어 쓴 거예요. 그 대야바리가 쓴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공자의 7세 손자인 공자순이가 쓴 또 경전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책을 정보하거나 빼거나 넣거나 좀 이렇게 첨가해서 다시 홍사한이라는 책을 다시 쓴 거죠, 이제. 그냥 홍사하고 틀립니다. 홍사는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군 얘기는 조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시쪽에 대한 역사입니다. 홍사하고 홍사하나는 전혀 틀립니다. 홍사는 17권으로 되어 있고 홍사하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홍사라는 것은 세 가지는 동국홍사라고 있습니다. 동국홍사도 맹물이 홍사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국홍사도 당군에 대한 건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홍사 안에만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보존을 거쳐야 할 작업이 남아있고, 더구나 일반인들한테 알려지지도 않은 자족책이 아직 걸어 있으니까, 이제 이게 많이 알려주고 하면 또 이게, 시비가 붙겠죠, 이제. 그래서, 당군의 마누라는 하백의 딸 태원이라고 홍사안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추하건대 교웅은 소범천의 아들이자 제국 고신의 아버지인 교극과 무슨 연관이지 않겠는가. 거기 교극이 나옵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때는 전부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성입니다. 그야말로 시가 아니고 교성이죠, 말하자면. 교교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제 생각입니다. 유추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록은 지시홍사나 동국홍사에는 없습니다. 여기만 있다. 오직 홍사안에만 나오는 기록으로, 홍사안에는 또 아래서 나온 것을 가진 박혁거세의 어머니가 해모수의 딸 파소이고 아버지는 태백선주 박원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백선주하는 것은 아마 화랑도를 화랑풍을 주라고 하듯이 그 선도를 닦는 단체의 우두머리를 선주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춘에서, 그 고향이 훈춘이에요. 박혁거세 어머니 고향이 훈춘. 그러면 해모수도 훈춘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둘이 처녀하고 총각하고 해모수의 딸 파수하고 박원달이 태백 선주하고 그리고 화랑도의 풍월주 같은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베어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기를 뱄으니까 해모수가 배에 태워서 먹을 만큼 물을 실어가지고 하녀들을 싣고 다 실어가지고 배에 띄워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훈춘에서 해류를 타고 영일 만에 닿은 겁니다. 이게 마치 그 풍랑으로 안 뒤집어지고 영일 만에 닿아가지고 나정숲을 상륙을 해서 나정숲을 지나다가 나정숲에서 거기서 아기를 낳은 겁니다. 상기를 느껴가지고 옷을 가르고 치고는. 그 나정숲이 박혁거세는 태어난 곳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 그리고 박혁거세는 아버지가 박원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뭐 성이 있었느냐? 성이 있었단 말이죠. 일반인은 없었지만 귀족도로 다 성이 있었다. 사망 5제 때도 귀족도로 성이 있었습니다. 기자조선 때도 귀족도로 다 성이 있었어요. 그 뭐 홍사안에 뭐 성이 다 나와요. 그걸 누가 그걸 일부러 소설 쓰듯이 썼겠습니까? 그 뭐 물론 천문기록도 나오고, 그리고 그거 보면 기우제를 지냈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기우제, 그렇게 가물었나 봐요. 그렇게 가물었다는 것을 보면 대륙 지방에 가뭄이 많이 들은 데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메뚜기 때로 농작물이 싹 썰어가거든요. 그 한국의 메뚜기 때 그런 게 잘 있겠습니까? 좀 대륙 얘기란 말이죠. 그 기우제를 지냈단 말이 그렇게 그 비가 안 왔던 옛날에도 가뭄이 많이 들었던 내몽고 사막 지역, 이런 사막화가 되어버린 이런 지역이 아니었나, 이런 해봅니다. 그 연구를 할 때 그렇게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게 이제 그 박혁거세고, 그 연변과 이웃에는 훈춘은 2000년 전에 동굴이 서울이었고, 그 뒤 1000년 후에는 동북 삼성과 연해주를 아우르는 대국 발해의 동정성이었습니다. 훈춘은 신라의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박혁거세의 어머니인 파소의 고향이다. 홍사안에는 해모수의 딸 파소가 훈춘에서 태백선주 박원달과 사귀다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자 몰래 배워 태워보냈는데 해류를 따라 영일만에 닿고 양산에 이르자 상기가서 나중숲을 지나다가 급히 아이를 낳기가 박혁거세이다. 아래서 태어나던 김수로 왕도고의 아버지는 만의 붓의 영왕의 아들 이비가지이며 본명은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인들의 불분명한 탄신일에 비하면 왕금당군의 탄신일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화라고들 한다 이 말입니다. 즉 한당고기에 신묘년 음력 5월 2일 인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당고기에 신묘년 5월 2일 인시. 그러면 우리 신묘년이 언제가 그걸 생각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난시까지 적혀있겠느냐, 이게 참 의문스럽다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기자하고 위만의 탄생도 시가 적혀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군 태어난 거 뭐 이런 거 거기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은 5월 2일 인시에 탄생했다고 했는데 그 당군색이 이렇게 명확하게 시간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언젠가 계산해 보니까 당군이 14살에 비양이 됐고 24년 동안 비양으로 있다가
말하면 태자로 있다가 38살 무진년에 등극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무진년을 서기전 2333년도로 볼 때, 이것도 정확하다고는 안 봅니다만, 이렇게 볼 때, 저는 당군 9월, 5세 당군 9월의 능이 만약에 5세 당군 9월의 능이 맞다면 9월의 능이 맞는데도 쌍자성 공명 측정법으로 50번을 측정해가지고 5011년이 나왔다면은 지금 4350년 아닙니까? 그럼 5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5세 9월의 능인데 1세 당군보다 500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정말 우선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딴 데 이작을 해서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2330년이 영틀을 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33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진년에 38세 무진년에 당군 왕검이 이제 등극을 했는데 당군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걸 역순으로 계산하면 무진 정묘년이 2334년 병인년이 2335년 을충년이 2336년 갑자년 거꾸로 이걸 10간 12를 해 올라오면은 38번째가 10년이 됩니다. 딱 38살 때 10년이 되고 그때가 서기전 2370년입니다. 그 10년이. 그러니까 당군 왕검에 이제 성년우리 나왔죠. 서기전 2370년 5월 2일 인시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왕검의 본적지는 중국 영길시이고 천평이니까요. 생일은 2370년 5월 2일 인시입니다. 그래서 성년우리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교웅이라고 홍산에 나왔고 부인은 태원이라고 또 홍산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은 부루, 부소, 부, 부여라 이렇게 홍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당군 왕금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일본 놈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변조해놓고 간 것을 우리가 이걸 풀어내는데 이렇게 힘이 들다 이 말입니다. 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것을 누가 이걸 건성으로 연구해서는 이걸 살려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금 당군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적은 연길시 국자가 생년월일은 서기전 2370년 10년 5월 2일 인식. 아버지는 단웅이고 어머니는 교웅이고 아들은 4명이다. 여기서 왕금의 호적 등본이 성립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신화라 할 수가 있느냐. 박수 사야 돼. 이게 홍사안이라는 책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이제 또 아주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또 한당공 이상으로 이제 또 고정을 거친다고 또 난리가 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은 대상의 관심의 대상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걸 해서 그게 틀렸든 맞든 간에 호적 등본이 성립이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파고 들어가서 이게 당군이 신화가 아니다. 이 방면으로 주장하는 것도 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방면으로 이제 그렇게 당군이 신화가 아니다. 빼내와야 된다. 신화에서. 또 어떤 분들은 국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또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 여러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맞춰서 합해지면 더 좋지 않습니까? 끝날 때가 다 안 됐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님. 너무 좋은 상. 제가 뭐 두서적으로 말씀드리더라고. 다음에 좀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사하는 책을 구입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럼 이제 홍사하는 책을 만약에 여러분 구입을 하시면 좀 반값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연합 번 구입하시면 좀 반값으로 이렇게 몇 페이지 정도예요? 한 400페이지 됩니다. 아니 번역한 거예요. 아, 좀 주에 홍사.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신청하시면은 총무님한테는 신청. 시간 많으니까요. 다음에. 얼마입니까? 그게 28,000원인데요. 10권 정도 하면 뭐 50% 정도로 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14,000원. 신청, 총무님 신청 받으세요. 14,000원 뭐 내드리기로 15,000원 합시다. 4,000원짜리. 그래서 신청하시면 다음에라도 가져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